안녕하세요. 아빠가 들려주는 생활 잡일. 오늘은 핸드폰 충전, 노트북 충전, 그리고 뒤에는 어떤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의견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.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핸드폰 충전기를 새로 샀어요. 근데 아니 핸드폰 충전기가 집안에 남고 남는데 왜 핸드폰 충전기를 새로 샀느냐 그랬더니 핸드폰 충전기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고속 충전기를 하나 샀다는 거예요. 맞습니다. 핸드폰 충전기가 너무 느리면 그 삶에 이게 안 좋으니까 충전기 산 건 맞아요. 근데 저는 도대체 우리 집에 있는 건 충분한데 저희 아내는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밤에 충전하면 낮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인데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 이야기를 해결책도 하고 뭐 그에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. 자, 이 핸드폰 충전기예요. 보이실려나? 너무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충전기 겉으로는 멀쩡한데 출력 전압을 보세요. 너무 전격 출력이 5V에다가 0.85A예요. 0.85A로 돼 있죠. 그럼 이거는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. 보통은 한번 못해도 1.2라든지 이 정도는 돼요. 예를 들어서 이걸 볼게요.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것도 뭐 그것도 멀쩡한데 이거는 5V 1.2예요. 0.85 1.2 하면 많이 차이 나죠. 근데 1.2도 요즘은 잘 없거든요. 딴 걸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게다가 이 두 개까지 달리니까 더 좋죠. 근데 이거는 무려 2.1이에요. 2.1. 제 것이 다른 게 있는데 한동안 잘 사용했던 제 거, 게다가 이것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저는 상당히 좋아했거든요. 물론 두 개가 되면 이제 나누게 되니까 다 아니지만 이것이 어떠냐면 이것이 2V예요. 2V인데 2V면 과거에는 꽤 좋았던 거거든요. 뭐 이런 딴 거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2.1V, 이거는 2V. 그러니까 이거보다 여기 조금 더 좋은 거죠. 근데 아마도 저희 아내가 뭐 이건가 이거 0.85짜리 쓰다가 너무 느려 해서 새거 산 것 같아요. 근데 딴 거 있는지 모르고 이것도 있거든요. 우리 집에 있었거든 계속. 그러니까 저 구석대기 있었으니까 잘 몰랐어. 저는 아깝죠 그런 것들이. 알면 되는데. 근데 산 건 뭐냐 이거예요. 인터넷으로 한 뭐 1, 2만 원 하겠죠. 이 보니까 이거는 역시나 최근에 나온 거니까 2.4예요. 2.4이면 뭐 꽤 괜찮은 거거든요. 나쁜 걸 산 거 아니에요. 곧 출력이 좋은 걸 산 건데 요즘 나온 거니까. 근데 이거 2.1이나 2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. 밤에 충전할 거면. 이게 좀 아까운 거죠, 저는. 이걸 알았더라면. 그래서 이거 안 좋은 거 이거는 빨리 집에 치웠어야 돼요. 그래야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그거를 쓰고 왜 안 돼 하면서 새거 사지 않죠. 근데 저희 실수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핸드폰 충전기 있으면 왜 안 되나? 왜 느리지? 고출력이 필요한가? 사지 마시고 제 생각에 여러분들 집에도 이게 이런 게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. 아까워요. 그래서 보시고서 새로 찬 게 2.4나 2.1, 2.0 이것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. 그 라인이죠, 라인. 그 줄. 이 줄이 보면 요즘 이거 저희 아내가 새로 산 건데 요 바깥에 금속형으로 되어 있는 빳빳한 이 줄이에요. 이 줄이면 조금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여기서 출력했지만 이 밖에 선에서 이 선이 저항이잖아요.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압이 떨어지거든요. 암페어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선이 얼마나 긴가 또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저항을 떨어주는가에 따라 다른데 이 고속 충전용으로 나온 걸 거예요. 아마 이게 이렇게 금속형으로 된 것은 보통 그렇더라고요. 그런 것들은 전압을 전류를 잘 흘려보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 나쁜 거 산 거 아니에요. 잘 산 거예요. 그렇지만 저는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아깝다.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나쁘지도 않은데.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그럼 이런 걸로 노트북 충전이 되겠느냐? 그겁니다. 이 노트북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은 이 C타입으로 충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제 것도 그렇습니다. 벌써 몇 년 됐는데. 그러니까 이거로 충전하면 될 것 같지 않아? 생각되는데 사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. 그렇지만 이야기 좀 더 드릴게요. 이게 2.4인데 2.4는 부족하고 제가 지금 직장에서 쓰는 이것들은 3.1인가 정도 돼요. 3.1인가 3.5인가 되는데 그 정도면 노트북 쓰면서 충전이 충분해요. 그리고 저희 집안에도 그게 하나 있어요. 혹시 요거 보이시나요? 요거 보면 퀄컴 뭐 저쩌고 3.0으로 돼 있잖아요. 이게 아마 3.0 암페어가 나온다는 뜻일 거예요. 그래서 요것도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.
집에서.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는 3.0이니까 꽤 충분한 거죠. 제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USB로 해서 C타입으로 해서 노트북을 충전해서 쓰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. 충분해요. 그러니까 이 C타입으로 된 것도 충분히 좋다. 근데 요거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. 3이면 제 생각에는 안 부족할 것 같아요. 이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옛날에 오송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하루 8시간짜리 하는 강의였거든요. 노트북을 갖고 왔는데 충전기가 없는 거예요. 마침 제가 요런 거 하나를 빌려서 충전을 하면서 강의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강의고 파워포인트 주로 하고 뭐 동영상도 보여주고 하는 강의니까 뭐 아웃풋이 이렇게 전력 소비량이 그렇게 작진 않았는데 8시간 또 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처럼 생긴 거 작은 거로도 충분했어요. 왜냐하면 아침에 만땅으로 충전시켜 놓고 출발했거든요. 이것이 충전되는 속도와 쓰는 속도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 안 났다는 거죠. 그 점심시간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제가 안 쓰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아주 노트북을 헤비 유저, 막 계속 동영상 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아침에 또 충전해놓고 갔다 그러면 요거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실험을 하려고 해요. 이걸 가져도 과연 될 건지. 그래서 하루 종일 쓰기 충분한지. 또는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는 끌 수 없죠. 인터넷 해야 되니까. 블루투스라든지 제가 안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걸 꺼두세요. 그 프로그램도 꺼두고 그 노트북도 약간 어둡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쩌면 이렇게 작은 미니형 충전기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 실험한 거 알려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전기의 전문가가 아니에요. 그냥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전기 상식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. 에너지는 볼트 곱하기 암페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 보통 5볼트거든요. 아웃풋이 5볼트이기 때문에 암페어만 높으면 어차피 에너지는 많이 주어지는 거고 그 쓰는 거에 비해서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자, 그렇다 치고 이제 그 실험을 남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기 전문가라면 요거로 충분히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어요. 근데 요런 걸 파는 거, 요만큼 생긴 거, 이를 파는 것을 인터넷에 보면 그때 노트북 충전할 수 있다고 써있지 않아요. 왜냐면 제가 노트북 판매할 때도 물어봤거든요. 요걸 되느냐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. 그럼 실제 노트북 사용자 중에서 노트북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은 이걸로 안 돼요. 안 되는데 일반적인 유저들은 이게 또 된단 말이에요. 제 생각에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약간 이제 방어적으로 얘기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갖고 다니면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. 여러분의 그 사용 환경에서 이걸로 하루 8시간, 뭐 6시간 쓴다 그러면 충분한가? 실험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실험해 볼 참입니다. 며칠 동안. 그러면 이제 강의 갈 때 이게 크다란 좀 약간 큰 거 안 갖고 가도 되니까 좋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. 유튜브나 블로그 중에 이런 거를 리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충전기 관련돼서 엄청 좋다고 리뷰했는데 제가 그걸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. 최첨단도 아니었고. 그리고 뭐 옛날 유튜브가 아니고 이제 최근에 쓴 유튜브인데 그렇게 자기가 이거 정말 좋다. 노트북 같은데 충전하기 참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냐. 이렇게 했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있고 별로 싸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유튜버들은 물론 당연히 광고를 돈 받고 광고하는 거죠.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. 김연아 선수도 돈 받고 광고하거든요. 커피 광고라든지 뭐 은행 광고도 하고 뭐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커피 전문가가 아니잖아요. 그 은행 전문가가 아니고 그건 또 기호식품이잖아요. 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없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 김연아 선수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해서 매생 모르겠지만 그걸 전문가로서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전자제품을 리뷰하는 리뷰어들이 많거든요. 전문가인 것처럼 하는 뭐 이게 전문가 따로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이 제품 리뷰하면서 이게 돈 받고 광고하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. 그럼 전문가를 믿는단 말이에요.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화에 대해서 광고를 했다 쳐요. 이런 스케이트가 되게 좋다. 그럼 그건 전문가니까 믿어야 되잖아요. 그건 양심에 어긋나는 게 되니까 광고를 안 하는 거죠, 아예. 난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한다. 이거하고 이것이 좋다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니까. 전자제품은 어떤 전격 출력 그게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딱 객관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것을 리뷰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디자인 이런 거 말고 리뷰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분들 그런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특별히 좋지도 않은 거를 전문가 입장에서 좋다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믿어버리니까 의사들은 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광고 못하게 돼 있을 거야 아마. 왜냐하면 의사의 말하는 것은 너무 신빙성이 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광고를 안 해요. 저도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. 근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게 분명한 건데
이런데도 불구하고 전자제품 리뷰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특정 상품을 광고를 받아서 되게 이렇게 뭐 좋다고 이야기한다? 저는 좀 아주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누군지 말하지는 않겠어요. 블로그 분도 마찬가지고 책 광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책 광고 하시는. 근데 그 돈을 많이 번다 광고 리뷰해서 내 블로그 리뷰해가지고 하루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번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진짜 리뷰할 때는 공인으로 살기 때문에 정말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. 자기들 알면서 그 아는 거를 이렇게 잘못돼서 말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은 당연히 블로그나 유튜브 안 믿으시겠죠? 예, 저도 안 믿습니다. 예.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. 근데 믿는 분들이 많아요. 생각보다 제 주위에 보면 제 아는 사람들도 보면 블로그에 나왔다고 뭐 유튜브에 나왔다 그러면 좀 전문가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다 믿거든요. 그럼 그만큼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, 알림, 좋아요는 되지만 댓글은 웬만하면 달지 마세요.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간이 바쁘신 분들이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아껴서 댓글 달 시간에 그냥 공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. 질문은 다셔도 됩니다.